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네.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살짝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금이라는 건 내가 많이 벌었을 때 일정 부분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많이 벌지도 못하셨을 텐데 왜 시작도 전에 세금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자켓까지 입으시고 어디 네. 소개팅 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반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데요. 네. 요즘 제가 그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다른 셀링 하시는 유튜버들도 이제 사업자를 늘리는 전략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자를 늘리는 게 네. 과연 이 셀링의 만능일까 이런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아직 셀링을 제대로 시작을 안 했는데 민구님이 사업계를 여러 개 내면 좋다고 했으니 나는 민구님 말대로 믿고 처음부터 사업자를 여러 개 내고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좋은 방법인가요?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잖아요. 말 그대로 초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사업자 하나도 이제 완벽하게 운영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단계인데 10개, 100개 막 어쨌든 불법은 아니니까 막 내라고 해서 막 내면은 못 뽑죠. 투자한 금액을 못 뽑고 사업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돈이 투입이 돼요. 사업자 등록할 때 사업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사업자를 무한정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비상주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매달 또 돈이 나가잖아. 그랬을 땐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인데 계속 마이너스만 되니까 강력하게 비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사업자 하나 늘리는데 뭐 돈 얼마나 드냐. 네. 솔직히 뭐 몇만 원, 통신 판매 이런 거 해봤자 몇만 원인데 난 이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래도 처음부터는 여러 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몇만 원으로 나누기 12하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돈도 매달 못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굴리고 나서는 사업자 하나에서 10개가 됐을 때는 제가 장담하건대 바로 몇 달 안에 그 돈 이상의 금액을 다 뽑으실 텐데 사업자 하나도 제대로 못 굴리면 사업자가 20개든 100개든 1000개든 한 몇 달간 6개월,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1년 이렇게 계속 적자일 겁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네. 한 개 이상 사업자를 늘려라 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 거예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기준은 상품 1만 개, 1만 개를 가공을 다 했을 때 최소한 늘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쭈루룩 올렸을 1만 개가 아니고 진짜 대량 가공 방식으로 꼼꼼하게 한 1만 개가 채워졌을 때 늘려라. 네,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냥 얘기하신 대로 그냥 올리는 건 사실 사업자 100개 내서 100개 올릴 수도 있죠. 그럼 살짝 매출이 나기도 하겠지. 근데 지속력이 없고 결국은 아이디도 잘릴 거고 가공한 상품이 10,000개 정도 됐을 때 최소한 그 DB들을 똑같이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 비용 이런 것들이 뽑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도 좀 매섭습니다. 네. 처음부터 질문 좀 매서운데 그러네. 어차피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사업자로 올리는 것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어떻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켓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뭐 제 영상을 보건 다른 걸 보건 이제 부업이든 전업이든 셀링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어. 나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 우리가 팔 때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팔 때는 또 한번 마켓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켓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셀러들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 셀러들이 매출이 안 나. 그러면 결국 이 마켓 플랫폼에 신규 셀러들이 안 들어오겠죠. 저기는 가입해서 등록해봤자 판매가 안 돼 이러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마켓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 셀러, 새로운 상품들은 조금씩 팔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뭔가 로직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야만 이 셀러들이 좀 힘을 받고 팔리네 하고 더 힘을 내서 마케팅도 하고 마켓에서 광고비도 쓰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시면은 동일한 제품을 올리더라도 묶이는 경우에는 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풀어야겠죠. 그게 아니면 동일한 DB를 올려도
매출은 분명히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봤으니까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이렇게 주워들었던 정보인데 네. 내 상품끼리 묶이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오히려 내 상품끼리 묶였을 때 가격 비교로 되니까 가격 비교로 된 상품은 상위 노출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가격 비교로 묶였을 때는 이게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가격 비교로 묶였는 경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수만 개, 수천 개, 뭐 수십 개 상품들이 묶인 거잖아요. 묶인 경우에는 그 노출 점수들이 합산이 된다고 우리 셀리 대표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제품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내 제품들끼리 묶였을 때는 오히려 땡큐죠. 노출 점수가 올라가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클릭하든 결국 나한테 사니까. 그러면은 1만 개 나는 열심히 민군이 하라는 대로 가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자를 늘릴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잖아요. 네. 나는 지금 집에서든 뭐 사업장을 하든 주소가 있는데 그 사업장 주소로 여러 개 사업자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주소로 벌써 사업자가 3개인 곳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소위 이런 용어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건마다 다르고 관할 구청 담당자의 어느 정도 뭐 봐주는지 혹은 뭐 계속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FM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때때로는 한 사업장에 뭐 5개, 10개까지 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상주 서비스를 써야 합니다. 이건 진짜 댓글만 봐도 그런가 봐요. 어떤 분은 여러 개를 했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떤 개는 1개에서 2개 하는데도 바로 칼 차단당했다 이런 분도 있고 이거는 한번 넣어봐야 아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전화가 왔을 때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해당 사업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뭐 증명해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제가 사업장을 같은 주소에 여러 개를 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준비를 했죠. 책상에다가 그 사업장 상호명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니까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장은 이 책상에서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옆 책상은 이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면적마다 다르긴 할 텐데 단위 면적당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담당자가 약간 유도로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주를 써도 한 비용이 1, 2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아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낀 게 네. 댓글로 친구 집이나 친인척 집 또는 지인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세이브가 될 거고 좀 그렇게 지인 관계라면 좀 지속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막 갱신도 해주고 이러니까 대신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사무실의 건물주다. 실제로 그 공간을 매매한 사람이고 주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라 그 친구도 세를 들어 살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전대차 동의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또 한 번 뭐 무상으로 하든 유료로 하든 그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 주인이 전대라는 거 나한테 임대를 받은 걸 또 한 번 임대를 하는 마치 도도매죠. 우리 사이에서 도노매를 허용할지 말지 동의를 해주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 정리해 보자면은 네. 그 집이나 사무실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면 보통 거의 월세일 텐데 만약 월세나 전세라고 하면 네. 집주인한테 전대차 동의서라는 걸 서명을 또 따로 받아야 되고 네.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친구와 나와 또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번거로운데. 여기 집주인에게 사실 세입자가 막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좀 불편하죠. 전대차 동의해주는 아. 집주인이 있어요? 뭔가 동의하고 뭐 이렇게 계약서 좀 써주세요 하면은 좀 꺼림칙하고 잘 안 해줍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사무실 실사 이런 것도 오고 우편물도 많이 와가지고 약간 별로 안 좋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비상주 사무실인 거죠. 비상주로 하는 게 그냥 속편하고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비상주 오피스 그냥 저렴한데 아무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여기 보이십니까? 밸런스 스페이스를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잖아요. 제가 밸런스 스페이스를 추천한 이유도 늘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건 그냥 광고라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믿을만 해서 사실 계약을 맺은 거죠.
넘버원 프리미엄 안전 비상주 사무실 밸런스 스페이스입니다. 너무 지금 광고 톤이신데. 광고죠. 근데 대신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할인 혜택도 준다니까 꼭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 전화했고 할인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할인을 적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천해 주는 이유는 이제 제가 거의 다 외워가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연매출 100억 원대니까 어지간하면 안 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막 망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업체들이 망하는 경우 네. 은근히 많은가 봐요. 지금 교육생분들도 보면 제가 본 분만 해도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망했으면 뭐 어차피 돈 안 내면 되니까 상관없다 치는데 주소를 바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장 주소를 막 사이트별로 다 바꿔야 되고 통신판명도 바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맞나요? 약간 이게 맞습니다. 번거롭나요? 한번 주소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롭고 특히나 뭐 법인은 더 번거로워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죠. 안정적인데 하는데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사업자가 안 나와도 전액 환불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해준다는 거. 그게 크고 세 번째로는 재계약률이 95%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보고 저도 실제로 광고를 계약했기 때문에 한번 사업자를 늘리실 분들은 전화해서 할인 꼭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다 하셨나요? 광고는 다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게 1만 원대로 가능하다니까 꼭 전화해서 할인 요청 하시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서운 질문 들어갑니다. 이미 사업자 여러 개인 분들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도메모를 각 사업자별로 다 따로 새로 가입을 했냐? 이걸 이상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게 이거는 늘 말하지만 공식적으로 좀 말하기 애매하긴 한데요. FM대로라면 그렇죠. 이 사업장이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파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또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하나로만 운영을 하는데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이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자에 공급을 해서 파는 거야 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해서 저는 FM은 각자 만드는 거지만 약간 유도리 있게 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나 뭐 좀 줄이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어쨌든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매출 매입이 다 합산돼서 종합소득세에 계산이 돼서 내가 그걸 악용해서 세금을 덜 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유도리 있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약간 답변이 좀 난해하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편법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규정은 그렇다.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이긴 한데 네. 저도 약간 헛갈려요. 이렇게 사업자가 여러 개면 네. 매입 세감 계산서도 각 사업자별로 따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 입장에서는 정해진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늘 구매한 적립금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자로 이제 매출했으면 이 사업자로 사고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가 여러 개인 분들은 네. 보통 다 그 셀링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각 사업자별로 모든 프로그램 사용료를 다 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2배면 프로그램 사용료도 2배로 내야 되는 거고 10개면 10배로 내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가요? 아니요. 모든 솔루션이 그런 건 아니고 뭐 유플랫은 실제로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고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는 하나의 계정으로 다른 사업자의 아이디를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다만 돈이 든다는 거. 이러나 저러나 돈은 좀 추가됩니다. 2배로 이렇게 늘지는 2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비용은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늘어났을 때도 좀 본인만의 효율성을 구축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다른 사업자를 뭐 주문 관리 같은 경우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최소화하는 게 제일 저렴하겠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 세금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세무 비용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세무 비용도 사업자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사업자잖아요. 내가 이제 사업장의 대표가 된 거고 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아까 전에 다수를 바로 내는 게 좋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걸 반대한 이유가 하나로 일단 셀프로 먼저 해보고 한 사업장이 뭐 규모가 커지면 걔를 세무사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셀프로 하셔도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뭐 광고하는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많았고 그걸 쓰시면 조회나 신고가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을지언정 세무신고는 이제 다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다른 업이랑은 다르게 다른 업은 막 종이세금 계산도 음. 받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위탁 판매 셀링을 할 때는 도매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발행을 다 해주기 때문에 세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히 막 부가세나 뭐 종소세가 다른 뭐 업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대신에 뭐 종합소득세를 조금 깎을 수 있는 팁 같은 건 있는데 그거는 종합소득세 편에서 한번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로도 할만하다. 정말 할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사업자가 여러 개 내면은 세금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하나든 10개든 어쨌든 종합소득세잖아요. 하나든 100개든 1000개든 그 모든 사업자에서 내가 번 돈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소득세니까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개수는 상관없다. 네. 한 개든 10개든 어차피 그 모든 거에서 번 돈 총합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다. 총합에 대한 이제 과세를 할 거고 소득에 대한 공제가 있을 거고 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두 가지 공제가 있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네.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살짝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금이라는 건 내가 많이 벌었을 때 일정 부분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많이 벌지도 못하셨을 텐데 왜 시작도 전에 세금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종소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 IRP 개인연금이라던가 노란우산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종소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잘 아시고 매출이랑 수익이 많으실 분들일 텐데 이걸 처음 들으셨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매출과 수익을 만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세금이 1,000만 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개인 사업장 게다가 이것도 약간 확실하게 말하면 혼나는데 좀 매입 이런 걸 사실 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좀 많이 잡죠.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사업용이 아닌 것도 자꾸 끼워 넣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국세청에서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그게 선을 넘었다 싶으면 이제 조사를 해서 크게 때리는 건데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다 봐주고 있어서 오히려 세금은 좀 일반 근로자들보다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은 뭐 로또 복권 당첨될까 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건가요? 제 세금 보시면 아마 폭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에이 그쵸. 많이 벌어야 많이 내는 거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출 온라인이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 줘야 되는 대로 신고하고 매입해서 나오는 금액만 잘 내시면 문제 없고 그 내는 금액도 내가 벌었으니까 일정 부분 내는 거라서 만약에 그걸 낼 돈이 없으면 그 사이에 뭔가 내가 잘못 다 쓰거나 한 거겠죠. 여러분 세금 때문에 시작해도 되나 안 되나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답니다. 그쵸.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서야 이제 제가 그랬지만 줄이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편을 만들어 볼게요. 종소세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으니까 종소세 편을 한번 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어떻게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아는 팁을 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유튜브나 뉴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세금 폭탄 이런 단어를 쓰니까 일반 그냥 버는 분들도 나도 폭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괜한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괜한 걱정 마시고 일단 상품을 많이 가공해서 올리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사업자를 또 진짜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바로 많이 내시지 마시고요. 제가 뭐 내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했지만 실제 트렌드긴 한데요.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본전을 뽑는 거죠. 늘 저는 의사결정할 때 내가 쏟아붓는 금액 그리고 돌아올 금액에 대한 리스크, 확률 이런 걸 생각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늘리셔서 하시길 추천드리고 하신다면 밸런스 스페이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